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블록이 등장을 합니다.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블록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CT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스퀘어, 즉 블록을 향해서 던져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가는 실제로 4.6% 정도 껑충 뛰어 올랐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블록의 주가가 월요일 날 아침에 한 3.2%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 기사가 작성됐을 때 3.2%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될 때는 4.6% 정도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T라는 투자기관의 애널리스트인 피터 크리스티안슨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 핀테크 기업을, 블록이라는 기업을 탑픽으로 선정해줬다. 탑픽이라는 것은 애널리스트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을 이제 탑픽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서 데이터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냐면, 자, 블록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첫 번째 캐시앱이 있습니다. 캐시앱, 그 두 번째 스퀘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양대 산맥이었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바로 애프터페이라는 호주 출신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할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이 블록이 1쿼터에, 그러니까 1사분기에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재적인 업사이드를 보여주는 카탈리스트. 카탈리스트는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냐면요. 일단 캐시앱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텍스 리펀 시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텍스 리펀을 위해서 이 스퀘어가 제공하는 캐시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두 번째는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론 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서비스의 레비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PPP 쪽도 매출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PPP라는 것은 뭐냐면요. 페이먼트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발표가 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그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따라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좀 임금에 보태 써라, 지원금을 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해고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캐시앱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운사이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들도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최근에 들어서 좀 주춤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악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프터페이도 생각보다 좀 활동이 뜸해졌다. 따라서 애프터페이에서 기대한 만큼 좋은 매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most par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투자자들은 아마도 1분기 실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것도 보고 있다. 특히 이제 5월 18일 날이요. 인베스터 베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설명회 같은 게 있는데 이때 그 이벤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나타나는 인베스터 데이는요. 호주의 기업인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첫 번째 있는 인베스터 데이잖아요. 따라서 이 애프터페이를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 건지, 어떠한 통합 전략이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022년 성장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프터페이는 이미 매출과 그 이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프터페이를 인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순이익을 EPS 계산에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애널리스트가 전망치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애프터페이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EPS의 2022년 전망치는 1달러 74였는데 이번에 2달러 14센트로 올려줬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2달러 42에서 2달러 95로 상향 조정,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2달러 87이었는데 3달러 49센트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등치가 커지면서 이익의 그 규모, 그리고 매출의 규모도 현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크리스티안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220에서 185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주식의 개수가 많이 늘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EPS는 만약에 순이익이 올랐는데 주식의 개수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래도 EPS는 많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순이익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주식의 개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earning per share는 많은 변화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2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갔다. 250은 이제 2.5%를 얘기하거든요. 뭐가 2.5% 올라갔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을 빌려서 이제 이자 같은 거를 내면서 기업이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뭐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자율이 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2.5% 정도 자본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애프터페이를 인수하면서 10년간 매출이 매년 평균적으로 2%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굉장히 좀 좋게 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매출이 이렇게 2%씩 올라간다 해도 비용의 증가분 그리고 주식의 개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주가는 220에서 185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5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는 건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185를요 나누기 지금 현재 주가가 107.4 정도가 되죠. 자, 계산하면 7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록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퀘어는요 70% 이상 1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CT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following marathon negotiation, 굉장히 오랫동안 네고시에이션을 했다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지난 주말 내내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유로피안 로메이커니까 유럽 쪽에 있는 그 로메이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국회의원들이 결국 레귤레이션에 승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그 법안이 통과가 됐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롭게 등장한 법안은 테크 자이언트, 빵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빵 기업들이 뭐를 하게끔 강요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좀 더 공격적으로 모니터하게끔 푸시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부르는 법령인데 이것은 메타라든지 트위터, 구글 같은 기업들, 이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강요하고 있다. 뭐하게 시키냐면요. 그 레귤레이터, 규제 기관이 있는데 이 규제 기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온라인상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일리갈한 법적으로 이제 좀 그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얼마나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도 계속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의뢰 입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의무 조항을 가지게 되냐면 트랜스퍼런시를 가져야 된다. 이 트랜스퍼런시는 뭐냐면 완전히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공개를 해야 되냐면 알고리즘을 가지고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최근 이제 테크 기업들의 모습인데 어떤 알고리즘의 그 영향에 따라서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컨텐츠의 종류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도대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지 다 설명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롭게 나온 법령은 2024년부터 이제 유효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파트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파트는요,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디지털 마켓 액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은 디지털 서비스 액트였고요. 첫 번째 파트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마켓 액트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unfair market dominance, 그러니까 좀 불공정하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장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파트인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좀 통과가 된 법안 같은 경우는요, 그 규제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가지고 있는 그 연간 매출의 6%까지 벌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좀 무서운 그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6%면 굉장한 숫자죠.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번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사실 이 메가테크 기업들, 빵 기업들에 대한 규제 뉴스가 나온 것은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과거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적인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따라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경쟁력을 고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자, 미국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월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의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을 원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그 침략 사태를 계기로 해서 메가 테크 기업들의 규제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월가의 컨센서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변화가 있었는지 업데이트 상황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투자기관은 JP 모간이고요. JP 모간에서 애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는데, 평가는 오버웨이트, 매수입니다. 자, 매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JP 모간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보기에 moderate revenue miss니까 이번에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매출은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우울하게 전망을 하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티드 버전이니까 최신의 버전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체크를 해봤다. 그래서 리서치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어떠한 결과가 지금 나타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데이터의 미리 좀 살펴본 결과 데이터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expectation,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애플이 이제 어닝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도 생각보다는 조금 그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간은 매수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주오고요. 미주오에서 그 메타를 다시 한번 바이 레이팅을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매수 의견을 확인해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예의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즉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 모델인 이 광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재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시즈널 디클라인, 그러니까 보통 4분기에 광고 매출은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홀리데이 시즌이고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 때문에 광고 시장이 난리가 나겠죠. 서로 판매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1분기가 되면 굉장히 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약간 침체하는 그 시즌널리티가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다는 거죠. 20% 정도 보통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크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메타 플랫폼즈는 iOS의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타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와 있는데 IG Reels,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릴즈라는 굉장히 짧은 동영상을 요즘에 밀고 있는데 일로 이제 전향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벌티칼을 보면, 벌티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리테일, 그리고 파이낸스, 금융이죠. 그리고 이제 오토, 자동차
투자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세 부분이 약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시들이 지출을 할 때 가장 많이 지출 규모가 나오는 산업이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리테일, 금융, 그리고 오토 부분이 60%나 차지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는 것은 메타 플랫폼즈의 매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이유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가 도어대시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니시에이트 했다. 새롭게 이제 커버를 시작한 건데요. 처음으로 준 레이팅은 이퀄 레이트입니다. 보유 의견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티에서 포뮬러 1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그 진 먼스터가 추천해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자, 포뮬러 1을 이번에 바이 의견에서 뉴트럴로,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굉장히 업사이드가 이미 주가에 녹아져 있다.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주가의 상승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에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티펠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바이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Q1 레비뉴의 전망치를 보면 컨센서스랑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아마도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온라인 스토어의 세일즈 그로스 성장률은 아무래도 1분기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년에 워낙 성장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ifficult comp,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비교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프리즈 같은 경우는 바이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 세일즈포스가 그 대상이고요. 세일즈포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CRM, 세일즈포스의 이제 티커네임이거든요. TAM이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지금 2021년에 184빌리언이었던 것이 앞으로 2025년이 되면 295빌리언까지 껑충 뛰어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잠재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매년 성장률로 환산을 하면 12.5%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잠재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CRM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상품의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이요 모두 다 시장의 리더격이다.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 선두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 CRM이고 그리고 이 CRM이 들어가 있는 그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버라이즌을 이번에 뉴트럴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자, 월프라는 데서는 스노우플레이크 이번에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커버를 하는데 바이를 주고 있고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탑 그레이드를 받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탑 그레이드는 최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중에 하나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니까 그런 기업을 찾는 사람은 스노우플레이크에 투자를 해야 되고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용납이 되는 좀 합리적인 주가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도이치뱅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도이치뱅크가 이번에 켈로그를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였는데 보유 의견으로 바꿨죠. 자,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 파이퍼 샌들러입니다. 고데디라는 기업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다. 원래는 이제 중립을 주고 있었는데 매수 의견으로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이몬드 제임스는 마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벨이라는 반도체 기업에 업그레이드를 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유 의견이었는데 매수로 한 단계 올려줬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더 어트랙티브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프레시룩, 다시 한번 이제 마벨이라는 기업을 살펴봤는데 어디에 중점을 보고 살펴봤냐면 첫 번째는 그 성장의 소스, 어떠한 그 성장의 동력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좋아 보인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자, 다음은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원래 아웃퍼폼이었는데 스트롱 바이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레이몬드 제임스가 이번에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떤 걱정이냐면 사이클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보통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타면서 컨슈머 디맨드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 PC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게임기를 사는 사람들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좋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세큘러 드라이버들이 있는 세큘러 드라이버라는 것은 뭐냐면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주식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 이런 사이클에 노출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종목들을 선호하겠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안정화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호한다. 자, 이렇게 3박자를 다 갖춘 기업이 AMD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디어를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정말 그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서 이번에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닝이 아직 피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닝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뉴스들이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됐다.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중립으로 바꾼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입니다. 팔로 알토 네트워크가 나오는데요. 모간 스테인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스톨드 베이스가 많다. 이미 그 사용자가 너무나 많이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확립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큘러 포지셔닝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클라우드 그 보안 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팔로 알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진도 향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모간 스탠리가 보기에는요. 팔로 알토가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100빌리언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는 사이버 기업으로 본다. 그리고 2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팔로알토는요. 지금 현재 한번 시가총액을 보실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56.29빌리언입니다. 따라서 60빌리언도 되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100빌리언까지 올라간다면 주가가 한 7, 8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2년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26일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자막 영상에는 우리가 가장 요즘에 이제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리세션이잖아요. 과연 리세션이 올 것인가? 리세션이 오면 아무래도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세션의 확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영상의 취지는요. 리세션이 오기에는 경기가 너무나 좋다.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신용카드 회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다는 점. 두 번째로 여행 산업이 지금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를 보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리세션이 오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뉴스 클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리세션에 대한 전망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녁 8시 방송에서는 상위 2%에 속하는 탑 애널리스트가 추천해주고 있는 한 가지 빵 기업이 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한 기업을요. 이번에 2% 안에 드는 탑 애널리스트가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방송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s a recession imminent? Well, if you'd asked Brian Sozzi that question last week, I'm not sure what he would have said. But in this morning's morning brief, he gives 3 reasons why perhaps a recession is not, imminent, right? Yeah.
What are the three reasons? I want to give people the full picture of this story here, Julie. Sure. Hence, last week we're focused on that. Now we're focused on this. Full, complete team coverage here at Yahoo Finance. Three reasons, though, which you can all find in the Morning Brief newsletter on our homepage. One, American Express's quarter last week was very, very impressive. Payment volumes up 30%. If the world was falling apart or about to enter into a recession, you would not see payment volumes on Amex up 30%. I talked to CEO Stephen Squeri. He reiterated his full-year outlook for sales up 18% to 20%. Said travel sales are coming back. All in all, check done. Next, on that topic of travel, it's something that Inez Ferre brought to my attention earlier last week. Didn't even realize it. Shares of Marriott trading at a record high. Hilton trading at a record high. We just talked to Booking Holdings CEO Glenn Fogel last week. He couldn't really say much because they're reporting earnings, I believe, in a week or so. But still, my interpretation from that chat, things are looking good for Booking Holdings. Check done with that one. Last but not least, you have consumers out here, like we've seen from Coca-Cola this morning, willing to buy premium products. And I note there, people still buying premium toilet paper or TP. You saw that in Kimberly-Clark's earnings last week. You saw it within Procter & Gamble earnings last week. These companies are pushing through higher prices. Folks are still buying the good stuff for them, and good for them. You need that premium toilet paper. Well, I don't think anyone's arguing that a recession is happening tomorrow, or even 3 months from now, or 6 months from now. Most of the recession calls are coming more towards 2023. So while these are reassuring signs for now, they don't necessarily tell us what's going to be happening a year from now, for example. Well, the first step into or before a recession is a sharp economic slowdown or a slowdown of any kind. I just haven't seen it in these results. You would see Amex report 10% payment volume growth if growth was slowing very sharply, because after 10%, then you're talking about the middle of this year to end of this year, maybe it's 5%. And then when you enter into early next year, maybe it's no percent. Maybe so. At the same time, when you look at the timing of recessions and how to define them and time them, usually we don't know right away when we've gotten into one, right? They usually figure it out afterwards. So well, we'll see what happens. it's things start to hit the fan when you go from premium toilet paper to private label toilet paper one ply. You give us that signal when that happens. All right, coming up.